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볼 사람 구보타 시게코. 굉장히 백남준한테 중요한 인물이에요. 아내분이신데 같이 보겠습니다. 구보타 시게코 1937년 출생, 그리고 대학교 때부터 조소를 정식으로 공부를 하셨어요. 그리고 중고등학교 때도 미술 공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뭐 아카데믹한 미술 공부를 어릴 때부터 했다고 볼 수 있고, 이 구보타 시게코가 단순히 백남준의 아내뿐만 아니라 예술가로서도 굉장히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있는 계단을 내려오는 나부라는 작품은 이 모마 뉴욕 현대미술관에서 현대작가 전이 있을 때 입구 쪽에 전시됐을 정도로 굉장히 실력을 인정받는 작가였어요. 그리고 이 계단을 내려오는 나부는 뭐냐면은 이 마르셀 듀샹을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시게코가. 그래서 마르셀 듀샹의 작품 중에 계단을 내려오는 나부,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에 대한 설명은 다른, 제가 마르셀 듀샹 편에 다뤘으니까 그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작품을 이렇게 비디오 아트로 나타낸 작품입니다. 그리고 버자이너 페인팅은 이거 그 여자의 성기에다 붓을 꽂고서 하는 퍼포먼스인데, 요거는 이제 백남준이 구부타 시게코에게 이렇게 해보면 어떻겠냐 하며 제안을 한 거예요. 자기는 못하니까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부타 시게코가 하는 모습이고 사진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당연히. 이 구부타 시게코가 전문적인 미술 교육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조소과를 나왔고, 그래서 남준의 비디오 아트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쳐요. 이제 기존에는 비디오의 이미지를 어떻게 쓰냐, 이런 거에 대한 거에 몰두했다면은, 이제 조소를 했다 보면 조각적인 면을 많이 백남준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V라미드라는 작품도 어떤 거냐면, 보시면 이런 거예요. 네, 이렇게 움직이는데, 네, 이 작품에 영향을 미쳤다고 해요. 이 가운데 있는 마르셀 듀샹의 무덤이라는 작품이 이제 구부타 시게코 건데, 구부타 시게코가 마르셀 듀샹의 무덤을 직접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그 무덤을 촬영하고 무덤에서 근처에서 부는 그런 바람 소리를 녹음을 해서 만든 작품이에요. 그래서 여기 가운데 보시면은 가운데에 조그만 모니터들이 있어요. 이 모니터들은 이제 무덤의 모습들이고, 여기 9인치 TV를 20개 설치해서 만든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비디오 체스는 뭐냐면은, 마르셀 듀샹 하면 또 체스가 굉장히 유명해요. 이 사람이 프로 체스 기사였거든요. 그래서 모티브로 해서 만든 작품이고, 백남준을 이제 옷 벗기고 체스를 두는 작품입니다. 1974년에 네 번째 개인전을 하게 돼요. 그때 당시 이제 원래 하늘을 나는 물고기라 그래서 천장에다가 TV를 여러 개 매단 다음에 불을 끄고 물고기들을 비춰준다는 아이디어였는데, TV가 비싸서 못 만듭니다. 그래서 만든 대체품이 TV 부처인데, 저는 이 사진을 딱 보는 순간 와, 너무 멋있었어요. 왜냐면은 이 뒤에 사진이 어두워서 잘 안 보이는데, 여기 뒤에 이제 카메라가 하나 있습니다. 이 부처를 비춘 카메라가 여기 TV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저는 뭐 그게 말로는 잘 표현 못 하겠는데, 이 부처가 카메라를 통해 TV에 비친 나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다. 뭔가 이렇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오묘한 게 있는 것 같아요. 당시 평론가들도 이 작품을 엄청난 호평을 했다고 합니다. 동양의 성과 서양의 테크놀로지가 만난 기념비적인 비디오 아트의 탄생이다, 이러면서 백남준의 명성이 높아집니다. 이거는 저는 정말 멋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TV 정원이라는 작품인데, 요거는 지금 백남준 아트센터에 전시되어 있고요. 상설 전시래요. 상설 전시로 되어 있으니까 뭐 시간 될 때 한번 가보시면은 보실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같은 해 에버슨 미술관에서 처음 선보인 작품인데, 이 식물들이 다 살아 있습니다. 살아있는 식물들을 풍성하게 놓고 사이사이에 TV를 놓아 하늘을 보도록 배치를 했어요. 그래서 정원에 꽃 대신 TV가 피어난 모습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백남준은 이제 TV가 바보 상자라고 욕하든 말든, 이제 TV는 현대 기계 문명의 꽃이다, 이런 생각을 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뭐 꽃을 보면서 행복감을 느꼈다면은, 요즘에 사람들은 TV를 보면서 행복감을 느낀다, 요런 컨셉으로 만든 작품이라고 합니다. 혹시 백남준 아트센터 가시게 되면은 요거를 이렇게 통로를 통해서 이렇게 돌면서도 볼 수 있는데, 어디 위로 올라가서 볼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여기 위에 이렇게 서가지고 그럼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내려볼 수 있는 그 공간이 있는데, 이렇게 보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되게 위에서 바라보는 것도 장관이거든요. 자, 다음에는 다른 가장 오래된 TV. 이거는 13개
TV로 되어 있고요. 우리 할머니보다 뭐 더 오래된 옛날 사람들은 TV를 안 보고 아주 아주 옛날 사람들이겠죠. 달을 봤을 거잖아요. 그래서 달은 가장 오래된 TV다 해가지고 이 초승달부터 해가지고 보름달까지 있는 모습을 TV로 나타냈습니다. 이거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이미지들이 떠 있어요. 제가 지금 기준으로 19년 11월 21일, 22일 이렇게 아트센터 갔다 왔는데 이 작품이 있더라고요. 다음은 백남준의 엄청난 대작입니다. 굿모닝 미스터 오웰. 이 작품을 보시기 전에 조지 오웰의 1984라는 소설 다들 아시나요? 이제 무라카미 하루키의 1Q84 때문에도 유명한 작품인데 저는 물론 보지 않았습니다. 너무 길 것 같아요. 어쨌든 간 내용은 이렇대요. 인류가 폐쇄 TV와 이게 참고로 이제 1938년에 쓴 작품인데 내용은 인류가 폐쇄 TV와 같은 기계와 매스미디어에 의해 철저히 통제된 암울한 미래를 살 것이다. 그래서 빅브라더라는 절대 권력이 인간의 삶을 낱낱이 감시함으로써 인류는 결국 기계의 노예가 될 것이다. 라는 아주 안 좋은 종말론적인 예언을 다룬 책입니다. 근데 이제 1983년 정도 됐겠죠? 이제 좀 있으면 84년인데 조지 오웰의 이런 책의 내용은 전혀 벌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백남준이 그거를 까는 작품을 만들게 됩니다. 이건 어떻게 하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존 케이지 그리고 다른 예술가 뭐 요셉 보이스 이런 친구들과 함께 북아메리카와 유럽 대륙을 대표 도시인 뉴욕과 파리의 위성 생중계 쇼를 진행해요. 동시 생중계 쇼. 돈이 이때 당시 돈으로 4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47억이 들어가는 대작입니다. 그래서 생중계를 하는 이제 퍼포먼스인데 보시면은 앞에 W넷이 이제 방송사고요. 뭐 어쩌고 저쩌고 내셔널 어쩌고 네 너무 길어요. 이거 Good 55분짜리. morning, Mr. Orwell. Bonjour, Monsieur Orwell. 미스터 웰 Good 부르죠. morning, Mr. Orwell. Bonjour, Monsieur Orwell. 그래서 이게 이제 앞부분은 그거예요. 이거 뭐 오웰 소설이 영어권에서 되게 유명한 소설이라서 유럽 사람들은 잘 몰랐대요. 그래서 뭐 그런 설명도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electronic media, which Mr. Orwell, the first media prophet, never predicted. This is a New Year celebration which could only happen with television. 네 뉴욕과 파리에서 양쪽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쵸? 여기 뉴욕, 파리 이렇게 써 있잖아요. 네, 요런 작품입니다. 이거를 1시간 정도. 그 다음에 보실 작품은 다다익선. 이거 우리나라 이제 과천 국립현대미술관 중앙홀에 있는데 88년에 올림픽 기념으로 공개된 작품이래요. 이걸 처음에 이제 1986년도에 이 공간을 처음 보시고 작품을 하게 됩니다. 이런 탑 형태로 해야겠다라고 백남준 선생님이 생각을 하신대요. 이게 뭐 우리나라 약간 다보탑 뭐 이런 것처럼 비슷하게 생겼는데 사실은 러시아의 어떤 작품인데 그런 거를 염두에 두시고 염두에 따기보다 거기서 모티브를 얻어서 그래서 이게 개천절 날 열려요. 공개가 돼요. 10월 3일. 그래서 TV 개수가 1003개입니다. 1003개라고 하고 이게 돈이 엄청 많이 들 거잖아요. TV 사는데. 그래서 삼성전자에 직접 찾아가신대요. 백남준 선생님이. TV 지원해달라. 그래가지고 지원 받아서 만든 작품이라고 하고 이 옛날에 지금도 그렇죠. TV 키면은 열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 1000대의 TV가 뿜는 열이 엄청나대요. 그래서 고장이 잘 난다 그래요, 이게. 근데 지금은 이 오른쪽처럼 TV 꺼져 있어요, 이게. 고장 나가지고. 요거 어떻게 복원할지 한창 지금 토론 중이라고 하는데, 부디 좋은 방향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원본을 놔두고 욕심 같아서는 옆에다가 요런 또 방을 하나 만드는 거죠. 그래서 원본은 그 방에다가 놔두고 여기다가는 LED, LCD TV 가지고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쨌든 간 이때부터 이제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 중반까지 이런 다다익선처럼 커다란 작품들을 많이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 TV 만들 때 TV 비디오 아트 하시면서 이제 백남준 선생님도 요 작품에 대해서 뭐 이런 류의 작품에 대해서 언젠가는 꺼질 것이다, 고장 날 것이다 라는 걸 알고 계셨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거 잘 모르겠다.
지금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예술은 짧다. 보통 우리가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백남준 선생님은 반대였대요. 인생은 길고 예술은 짧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냥 그렇게 지금 당장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런 존 케이지의 우연의 음악, 우연성의 음악에 큰 감명을 받았다라는 사람을 생각해 보면은 당연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 백남준에서 한번 살펴보면은 간단하게 일단은 엄청 똑똑했대요. 그래서 수학도 잘하고 물리도 잘하고 이과 과목을 잘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백남준에 관한 이제 책이나 뭐 유튜브 영상들을 보면 예견성이 있었다 뭐 그렇게들 있는데 통찰력은 있으셨던 것 같아요. 확실히. 왜냐면은 이 긴 글을 요약을 하면은 이제 뉴욕 도서관에 있는 여러 가지 책이나 잡지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들고 다니면서 볼 수 있다. 어디에서든. 이런 내용인데 지금 그렇잖아요. 네, 그런 것도 말씀하셨고 그리고 한국어, 일어, 독어, 영어, 불어, 중국어까지 6개 국어까지 가능하셨답니다. 그만큼 다재다능하셨고 그 중에서 한국어, 일본어는 거의 원어민 수준이었대요. 독어도 물론 유학했으니까 잘하셨을 거고 그 다음에 책도 많이 읽으셨고 근데 단점은 돈에 대한 개념이 조금 부족했대요. 그래서 어떤 작품을 해야겠다 뭐 다다익선을 해야겠다 어떤 걸 해야겠다 하면은 그냥 앞뒤 안 가리고 일단 TV를 사고 보셨대요. 그래서 시게코 여사님은 상대적으로 이제 집안 살림도 해야 되니까 조그만 TV 같은 거 사고 요렇게 지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소지품을 엄청 잃어버리셔가지고 이 사진에 보면은 이렇게 귀엽게 주머니가 이렇게 두 개 있잖아요. 이게 본인이 붙이신 거래요. 하도 잃어버리시니까 이렇게 넣으려고. 재밌죠. 그래서 이거를 이세이 미야케라는 디자이너한테 선물도 줬대요. 자기가 디자인 옷이라고. 재밌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단 것을 엄청 좋아하셨대요. 그래서 지병으로 당뇨병도 있었고 술과 담배는 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 특이한 게 93년도에 독일 대표 작가로 베니스 비엔날레에 참가해요. 그래서 황금사자상, 이게 1등상이래요. 1등상을 받으세요. 독일 사람들이 백남준을 되게 좋아한대요. 왜냐면은 그 존 케이지를 만난 것도 독일이고 독일 그 일본 다음에 독일에서 유학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백남준 예술의 뿌리는 독일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도 있고 당시에도 미국이 예술의 중심지였는데 미국을 택하지 않고 독일로 와서 했다는 거에 큰 자부심이 있다고 합니다. 백남준 선생님 돌아가시고서 어떤 도시에는 이제 차에 백남준 선생님 얼굴을 이렇게 버스에다가 이렇게 해서 시트지 같은 걸로 붙여가지고 추모도 하셨대요. 그리고 이제 96년도부터 뇌졸중에 걸리셔가지고 투병 생활을 시작하십니다. 이때부터 그 휠체어 생활을 하시는데 백악관 하이 실종 사건이 있습니다. 저도 요거는 기억이 안 나요. 어릴 때라서. 근데 내용은 이래요. 98년에 김대중 대통령 만찬 자리에 백남준이 초대가 됩니다. 딱 격식에 맞춰 턱시도를 입고 하는데 이제 일어나서 클린턴 부부가 이렇게 악수를 청하러 이렇게 다니는데 높은 사람이 오면 이렇게 일어나게 되잖아요. 이제 백남준 선생님도 이렇게 일어나서 악수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 바지가 벨트가 안 채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지가 벗겨져요. 그래서 바지가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되게 말이 많았어요. 왜냐면 이때 당시에 클린턴 하면은 또 유명한 섹스 스캔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비꼬는 거다라는 말도 있었고 그리고 이런 많은 권력자들 앞에서 뭔가 풍자하는 그런 퍼포먼스다. 역시 백남준이다. 이런 말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백남준이 나중에 인터뷰로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백악관 국빈만찬이 평생에 한 번 가볼까 말까 한 자리인데 이왕 갔으면 해볼 거 다 해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십니다. 근데 이제 시게코 여사님이 쓴 책에 보면은 이게 단순히 요 앞에 보면은 이렇게 멜빵을 하고 다니시잖아요. 이 바지에다가.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바지가 흘러내리는 걸 막기 위해서 멜빵을 하고 다니셨는데 이 투병생을 하다 보면은 일어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지를 이렇게 묶을 일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걸 깜빡하고 일어나셔가지고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작품입니다. 그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구겐하임 미술관장이 백남준에게 2000년도에 한번 회고전하면 어떻겠냐라는 제안을 하게 된대요. 그때부터 구상을 하셨대요. 구겐하임 미술관 하면은 뉴욕에서도 굉장히 현대 미술관으로 유명한 미술관이잖아요. 그래서 백남준 선생님도 이때 굉장히 의욕적으로 작품 구상을 하셨대요. 그래서 새로운 걸 보여주겠다 해서 한 게 이 레이저 아트입니다. 이 레이저 아트는 어떤 거냐면은 이 사진에 나와 있는데 구겐하임 미술관 가보셨나요? 저는 안 가봤는데 이렇게 가운데가
공간이 크게 나 있나 봐요. 이렇게 공간이 크게 나 있는데 요거를 이제 활용을 해서 작품을 하시게 됩니다. 먼저 천장은 흰색, 빨간색, 파란색들 여러 가지 빛깔의 레이저를 쏴 가지고 이게 움직이는데 천국의 모습을 만들었대요. 그래서 제목은 달콤하고 우아한 이런 제목을 갖고 있고요. 거기에 이렇게 보시면은 녹색 이 레이저가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레이저가 이렇게 올라가죠. 요거는 이제 야곱의 사다리라는 작품인데 여기 이 판때기 같은 게 이렇게 있어요. 이게 거울입니다. 거울. 이 거울을 활용해서 이렇게 반사해서 올라갈 수 있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 레이저가 굉장히 좀 두껍게 나오는 걸 볼 수 있는데 이게 뭐 사진을 그렇게 찍었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에 인공 폭포를 이렇게 만들어요. 이렇게 인공 폭포를 물을 쫙 내립니다. 그러면은 빛이 물을 통과하면은 이렇게 산란이 되잖아요. 그래서 두껍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 맨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은 사진을 보면은 약간 여기 흐릿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이 경계선을 사이로 흐릿하게 되어 있고 이 레이저가 지나가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산란이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이렇게 작품을 만드셨고요. 그래서 이렇게 야곱의 사다리라는 걸 했고 야곱의 사다리는 굉장히 다른 그림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샤갈에서도 나와요. 저도 이제 기독교를 정확하게 성경 내용을 잘은 몰라가지고 찾아보니까 야곱이 약간 형도 속이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착한 사람은 아니었는데 이 사람한테조차 이제 하느님의 은총이 내리셔가지고 이제 뭐 착한 사람이 된다 요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야곱의 사다리는 이제 하나님이 주는 은총 같은 거죠. 그래서 이때 꿈을 꾸게 되는데 천사들이 이렇게 막 노는 빛이 내려오고 거기서 천사들이 막 노는 모습을 꿈에서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고 이제 이 빛과 천사가 이렇게 있는 걸 보고 야곱의 사다리다 이렇게 한대요. 그림 보면은 이렇게 빛이 있고 여기 천사들이 있죠. 여기도 빛이 이렇게 있고 여긴 천사는 없고 그리고 여기도 사다리가 있고 이렇게 천사들이 있고 야곱은 자고 있죠. 이런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 이런 거 또 다른 그림에서 보실 때 사다리랑 천사 나오고 어떤 사람 자고 있으면 야곱의 사다리겠죠? 그리고 이 바닥에는 TV 정원이 놓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해석으로는 TV 정원이 본인에게 굉장히 기념비적인 작품이잖아요. 이게 여기서 시작해서 이 빛이 올라가서 야곱의 사다리를 타고 이 천국 달콤하고 우아한 이 작품으로 올라가는 거죠. 자기의 바램이라든지 이런 거를 나타내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2000년이면은 벌써 뇌졸중 걸리시고도 한참 뒤니까 한창 투병 생활하고 계실 때니까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뭐 훨씬 후에 돌아가시지만요. 이제 백남준 선생님은 2012년까지는 살고 싶으셨대요. 왜냐면은 2012년이 존 케이지 탄생 100주년이래요. 그래서 자기가 무엇인가 퍼포먼스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해서 2012년까지 살고 싶으셨는데 결론적으로는 2006년도에 돌아가십니다. 마이애미 자기 집에서 돌아가시고 마지막으로 드신 음식이 시게코 여사님이 해주신 장어덮밥이었대요. 장어덮밥을 엄청 좋아하셨다는데 그거 드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자료를 준비하면서 되게 감명 깊게 읽었던 책이 있는데 바로 이 책입니다. 이 나의 사랑 백남준이라는 책인데 되게 재밌었어요. 되게 백남준 선생님에 대해서도 많이 알 수 있었고 이 예술적인 것도 많이 알 수 있었고 그리고 감동 약간 마지막에 슬프더라고요. 되게 재밌는 책입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은 백남준 선생님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자료 준비하면서 느낀 거는 진짜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월클이다. 진짜 미술계의 손흥민이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세계 무대에서 뛰어놀면서 자신의 작품 활동을 했던 작가가 과연 누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을 느꼈고요. 그리고 괜히 테이트라든지 그리고 비인의 현대미술관에도 지금 전시돼 있어요. 그 R로 시작하는 건데 거기도 전시돼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곳곳 전시관에도 있고 일본 전시관에도 있대요. 그만큼 세계 곳곳에 있는 백남준의 작품입니다. 괜히 그랬던 게 아니더라고요. 그만큼 미술사적으로도 인정받는 작가십니다. 저는 완전 이번에 팬이 됐어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제가 준비한 백남준의 자료는 끝이고요. 다음에는 청경자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